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매년 지금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작년에 서태지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서태지 좋아하세요? 서태지 좋아하시기엔 너무 어린 분들이신 것 같은데, 서태지가 데뷔했을 때 제가 이래봬도 28살이었어요. 뭐 피 끓는 청춘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서태지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막 가격법 붙이고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 서태지가 얼마 전에 다시 작년에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제 기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 국민 여가수라고 할 수 있는 아이유하고 콜라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 10월 10일 날 서태지 노래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소격동이라는 노래가.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 90년대 서태지 좋아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폭발적인 선풍적인 반응이 올 거다를 생각을 했는데, 그 음원 차트에서 1등을 못했어요. 2등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바로 8위로 소격동이 떨어졌고요.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10위권 밖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서태지도 늙었나 보다 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서태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서태지와 그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CD를 샀어요. 그리고 가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공중파 텔레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정예의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발표하면 진짜 노래 잘하면 정말 뭐 김건모 씨도 그랬고 신승훈 씨도 그랬고 막 10주간 1위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엔 전부 그걸 디지털 음원으로 듣습니다. MP3를 구매하지도 않고요. 요새는 거의 스트리밍으로 들으니까 완전히 옛날하고 음악을 구매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더구나 가수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요새 가요 순위 프로그램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쟤는 또 누구냐 싶은 애들이 새로 나오고, 옛날에 은퇴했던 가수들이 다시 복귀하고, 거기다가 뭐 요새는 오디션 프로가 있어 조금만 노래 잘해도 그게 음원 차트에 오르고, 나중에는 개가수라고 개그맨까지 가수를 하고, 그러니까 뭐 가수의 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태지도 어쩔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가요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지금 엄청난 변화 속에 있고, 그 변화 속에서 현대의 실패란 경쟁자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는 말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로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트렌드 연구를 시작한 지도 한 10년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양띠를 맞았는데요. 이 양으로 뭐가 좋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무슨 올해가 또 청양띠에서요. 뭐 블루 램스, 블루 쉽, 다크 쉽, 뭐 블랙 쉽, 골든 램, 뭐 한 50가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키워드가 카운트 쉽입니다. 카운트 쉽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이 안 오면 양을 세면 잠이 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카운트 쉽으로 했고요. 그래서 COUNT, SHEP 해서 10개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요 딱 2개만, 가장 재밌는 C하고 S 2개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정 궁금하시면 뭐 책을 구매하셔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C부터 보시겠습니다. C는 can't make up my mind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햄릿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직역하면 마음을 못 정하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햄릿이 우리 그 희곡을 읽어보면 참 우유부단하고 고뇌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유명한 대사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햄릿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면 슈퍼마켓 가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이 맥주냐 저 맥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말 결정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은 결정 잘 하세요? 점심 먹을 때 뭐 드시겠어요 하면 착 시키세요. 또 오늘은 뭐 먹지? 대한민국 직장인이 제일 많이 시키는 메뉴가 뭔지 압니까? 저도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장님들 절대 먼저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사람들이 결정을 잘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안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이 맥주냐 저 맥주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뭐 맥주 뭐 드시겠어? 뭐 보통 2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시키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맥주가 400여 종이 판매가 된다고 해요. 또 자동차도 뭐 옛날에 차 뭐 사시겠어요 하면 그냥 뭐 한 대안 2-3개 중에 뭘 살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지금 뭐 수십 종류의 차들이 같은 가격대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대안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상한 정보만 떠요. 알바들이 올린 정보나 광고성 정보만 뜨고요. 데이터 스모그라고 합니다. 또 요즘 우리 사회의 이 세대적 특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너무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정말 너무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뭘 잘 못하면 엄마가 해줄게, 뭐 하면 모르겠어? 학원 보내줄게. 뭐든지 엄마 아빠가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답 사회예요. 정답이 있는 사회, 그 정답 안 맞추면 인생에서도 틀렸다고 그럽니다. 몇 살 때까지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정답대로 안 살면 다 명절 때마다 다 물어보고 괴롭히죠. 그러니까 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결정을 잘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보통 우리 밖에서 물건 사오는 걸 아웃소싱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웃초이싱, 결정을 자꾸 밖에다가 미루는 거죠. 두 번째는 베스트셀러 추종형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고 싶은 그런 물건을 사거나 자기가 제일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남들이 뭐 많이 사고 뭐 많이 읽나 보고 그걸 사는 거지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한번 베스트셀러가 되고 남들이 야, 이 영화는 몇백만이 본다더라 하면 와장창 몰려가는 그런 쏠림 현상이 강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안하고 추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어디 앉을까요? 그럼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아무데나 앉으세요 그러잖아요. 저는 참 교육 잘못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천을 해야죠. 예, 손님, 저 창가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여기서 하시죠. 아니면 여기가 따뜻해요. 오늘 춥죠. 이러면 제가 뭔가 배려받는 느낌이 들 텐데, 아무데나 앉으세요 그런단 말이죠. 절대 좋지 않다. 우리 여기 여학생 있는데 어떤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뭐 눈은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그랬더니 A라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말만 하세요. 이런 남자가 A고요. B라는 남자는 우리 자기 그때 뮤지컬 좋아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지킬 앤 하이드 보러 갈까요? 그건 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맥스로 인터스텔라 보면서 허니버터 칩이나 먹을까요? 그게 참고로 서울에서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건데, 이렇게 계속 제안을 던지는 남자가 있어요. A가 좋으세요? B가 좋으세요? 당연히 B가 좋지요. 사랑한다면 관심이 있고 제안을 넣어야겠죠.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넌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근데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고객님 정말 이렇게 많은 게 있으니까 선택만 하시면 저희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흡사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된 것처럼 고객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S는요, showing off every day in a classy way 하는 키워드입니다. 좀 말이 긴데 classy way는 굉장히 폼나는 방법이라는 뜻이고, showing off는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폼나게 매일매일 자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셀카를 많이 찍는다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좀 허탈하죠. 근데요 여러분, 저는 셀카가 되게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인간은 왜 소비하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교수님 저도 그거 되게 궁금한데, 그거 있잖아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인간은 왜 소비하는 걸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고민이 많겠죠. 어이씨 100가지도 더 되는데 뭘 얘기하지? 제가 딱 하나 든다면 저는 과시를 들겠습니다. 사람은 과시한다. 사실은 과시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필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시계를 차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제일 싼 거 사셨나요? 딱 그 한 벌만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옷을 사고 유행에 맞는 옷을 사고 좋은 옷을 산다 하는 거죠. 그게 과시는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현대사회에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습니다. 제가 과시 1.0이라고 부르는 시대에는요, 소비를 가지고 자기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들이 용 그려진 옷을 딱 입고 이건 나밖에 못 입어. 누가 입으면 처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임금님도 없어지고 귀족도 없어지고 신분제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과시 2.0 시대에는 소비를 가지고 자기 부를 과시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소비하나 봤더니 너무너무 비싼 옷, 또 소위 명품이라고 부르는 사치품 핸드백, 뭐 비싼 구두, 비싼 이 시계 이런 것들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저런 명품 샀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짝퉁이라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과시 2.0 시대의 끝자락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시 3.0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다 셀카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큰 사치품, 명품 위주로 과시를 했다면 이제는 아주 자잘한 일상을 다 과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맛있는 거 먹는 거, 또는 여행 떠난 거, 뭐 집안의 구석에 있는 작은 소품들, 이런 것들이 과시가 되는 거지요. 작년에 우리나라 명품 매출이 역사상 최초로 꺾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신 작은 사치를 해요. 제가 작년 10대 상품을 꼽아봤는데 뭐 맛있는 디저트, 빙수, 탄산수, 뭐 영화 이런 것들이 품목에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하는 방식이 많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금년 키워드를 카운트쉽이라고, 작은 꿈들을 카운트하자고 한 것도 이처럼 소비 생활이 바뀌면서 작은 승부, 작은 제품들이 중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호텔 경영하시는 분들 앞에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호텔 사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사장님은 호텔에서 셀카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유, 셀카야 고객님들이 찍는 건데 제가 뭘 할 게 있나요? 허허허 그러시는데 전 그렇지 않다. 그 사장님 아마 오전에 우리 이 호텔 광고를 어느 신문에 또는 어느 방송에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어떤 내용으로 할까 막 회의하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잘 찍은 셀카 한 장이 엄청난 광고 효과를 갖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셀카는 특히 이제 이 셀카에 얹어진 SNS는 우리 소비를 바꾸어 나가는 굉장히 다양한 변주를 보여줄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시간상 2가지만 설명드렸지만 C부터 P까지 10가지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카운트쉽이라는 키워드를 만들려고 사실 양에 대해서 조사를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양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순한 동물이고 양치기가 이렇게 모는 대로 몰려다니는 그런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조사해 보니까 양이 또 도전할 때는 거칠게 도전하고 또 화나면 무섭게 들이받고 그러는 또 성깔 있는 동물이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양띠라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양띠 해를 저희가 맞았는데요. 이 양들처럼 온순하게 또 트렌드가 바뀌면 그걸 잘 순응해서 따라가기도 하지만 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들이받고 도전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꿈자리에서 양을 세듯이 하나씩 둘씩 여러분의 작은 꿈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2015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화이팅! 감사합니다.